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로 시간의 주가는 한때 8% 급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약 기대감으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SK바이오팜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호재가 겹친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 SDI가 제너럴모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을 완료해 슈퍼카 업체들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성 SDI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차 SDB로의 전환과 함께 자체 운영 OS를 개발하고 앱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SDB 실증차를 공개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제 됐는데,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좀 파란 물결들을 만들면서 또 오늘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달 이후로 지금 이제 7일 연속에서 하락한 날이 또 오늘이 처음인데요. 다른 재료들보다는 사실 이 엔비디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뉴스들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또 강세를 보였고, 또 제약바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한양행이 오늘도 거래대금 2조 원을 육박하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롱숏 베팅에 대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 오늘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날이 됐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조금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 증시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면 엔비디아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때 8%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역시 시장은 조금 실망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이던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사실 이제 가이던스 부분에서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라는 것들이 네.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쵸. 조금 실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 블랙웰이죠. 블랙웰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공개된 실적도 깜짝 놀랐지만 나름 선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랙웰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초에 언급했던 시점보다 지연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서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분기에 대박 서프라이즈 실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에서 조금 실망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엔비디아가 성장을 계속해서 급격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재료들은 그런 영향들은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파월 효과도 이전에 단기에 그쳤던 것과 맞물려서 맞아요. 이번 실적이 그만큼의 쇼크가 나올 만큼의 그 안 좋은 수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료가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전반적인 산업에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 나갈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쇼크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쇼킹하게 다가올 만큼의 실적은 아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로 접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이와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이 신약 기대감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바이오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계속 오르고 저희가 또 익숙하게 방송에서 만나봤던 종목도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섹터가 제약바이오밖에 그쵸. 없는 거죠. 반도체가 못 가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하반기를 주도할 주도 섹터까지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추세를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 내내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선과 관련해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이제 수혜를 받을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하반기에 꼭 가지고 가봐야 될 만한 섹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재료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는 거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삼성 SDI와 관련된 이슈 오늘 장에서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도 하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의 B샘플 개발을 완료했다. 슈퍼카 업체에 이미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미국 내에서 아예 배터리 생산 공장 가동하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의 보도 아까 말씀드렸던 B 샘플을 전달을 했다. 이 보도는 네. 이제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은 기사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서만 보더라도 내용만 보고 봤을 때 네. A, B, C 단계가 있는데 지금 A 단계를 거쳐서 B 단계, 그다음에 이제 양산 단계인 C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인 B 단계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비롯한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와중에 또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네.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에 가장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건 B샘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이라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살펴볼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자, 현대차에 대한 내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자체 운영 OS를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선 이렇게 자체 OS를 하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없던 것들을 지금 현대차가 먼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그거 밖에도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바닥에서부터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지 뒤쪽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하루 대표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짚어주셨던 부분입니다. 내가 이전에 놓쳤다라고 하시면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국내 이슈들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 다뤄드릴
드릴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50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면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1년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매매 강의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아시다시피 파란불 킨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조금 눌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조금 큰 폭으로 빠졌죠. 1.02% 하락하면서 2662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쇼크로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7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3%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률 보였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졌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지수 0.85% 하락했습니다. 756선에서 머무른 채로 오늘 장 마쳤는데 코스닥도 장 초반에 막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오늘 장을 마친 모습이고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가 눌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국내 증시에는 직격탄을 안겨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 자체보다 성장률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대표님 이 엔비디아의 쇼크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이제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목도가 너무나도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특정 종목의 실적 관심도가 역대급에 해당되는 그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관심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사실 이제 열어놓고 보면 숫자 자체는 나쁜 실적도 아니고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또 이제 증권사들의 분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려가 될 만한 부분들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분기마다 이제 100%, 200% 이렇게 성장하던 국면은 좀 엔비디아가 지나갔지만 왜냐하면 워낙 고점으로 이제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를 좀 지나서 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실적이 압도적인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부각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좀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반등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르는 종목을 지금 당장 추격을 하기보다는
상승 시도하고 나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평가가 굉장히 좋았으나 요즘 시장 하락에 의해서 같이 빠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세 가지 테마와 그 세 가지 밀착 종목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봤으니까 뒤쪽에서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해서 내가 기대했던 바랑 다르다라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국내 증시도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조금씩 밀려왔기 때문에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려있는 종목 단에서 우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밀착 종목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수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밀착 종목 가져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자, 대표님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밀착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SK 바이오팜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활짝활짝 웃음을 짓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제 뭐 기대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밀착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SK 바이오팜은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또 FDA 관련해서 승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관련주로 조금 이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수익 리뷰를 하면서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종가는 이제 좀 내려오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여기 사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박스권인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 후에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뇌전증 치료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승인받은 경쟁 제품 대비 효능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뭐 강한 상승 흐름을 타면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세 꺾이기 이전까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밀착 종목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에서 내가 가져가는 종목이 없다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바이오 안에서도 올라가는, 그중에서도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가져갈 수 있는데요. SK 바이오팜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9.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 항상 바라보기만 해서 너무 배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투데이 증시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바로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정말 나 홀로 질주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한양행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처럼 SK바이오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연일 제약바이오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뭐 시청자분들도 제약바이오 조금 지겨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미 뭐 고점 논란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240%가 올랐습니다. 충분히 많이 오른 자리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FDA 승인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밖에도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HLB라든지 아니면 삼천당 제약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기타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모두 이제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겠죠.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이제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은 수혜 섹터,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정부가 별도의 임상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 시밀러, 이제 비슷한 의약품 똑같이 만든 그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 경쟁을 할 때 이제 견제를 하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생물보안법을 이제 또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금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굉장히 탄탄한 재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주도 섹터를 본다면 제약 바이오를 놓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겨우시더라도 제약 바이오 뉴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흐름들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이제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주로 설명드릴 만한 종목은 아까 SK 바이오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한양행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고점 논란들이 나오긴 했어요. 유한양행도 오늘 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자리긴 하지만 이제 저는 알테오젠만큼이나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FDA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세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본다면 그 FDA 승인 이후로도 지속되는 영업이익과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꼬리 부근의 이런 고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눌림목 구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급등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나오니까 이런 이평선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 말고 이제 조금 좁혀지는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가주는 그런 조정 구간일 때 우리가 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지금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한번 뒤쪽에서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의 기세가 무섭다라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알테오젠만 해도 지금 올해에만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시총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사실 제약 바이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테마성을 띄었다면 이제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유한양행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이죠.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FDA 승인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승인이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또 아니겠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나는 조금 이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밀착 종목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밀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아직까지 이만큼의 화력을 내뿜지는 못한 종목일까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이전한 물질이 40조 시장 진출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암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그런 기업인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올해 상반기 신약 개발 바이오텍,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드물게 영업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2년 만에 흑자를 또 내면서 또 시장에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분기까지 영업 흑자 달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업이익과 실적 이런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 때만 해도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이게 수렴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잘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정배열 상태에서 저점과 고점을 지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강한 상승과 함께 이런 장대 양봉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치가 이전에 이런 장대 양봉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 뒤로 지금 눌림목 구간, 이제 5일선 따라서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잘 버텨준다면, 잘 버텨주고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시간들을 조금만 이제 건딘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이 새로운 이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는 분할 매수를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저점 부근 이제 여유로운 밴드 안에 있다. 손절가가 딱 보여지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도 마음이 좀 편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제가 한 주에 세 종목 정도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 한 종목씩 세 섹터 안에서 한 종목씩은 이제 꼭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말은즉슨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 그다음에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자세한 전략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선 사업성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이전 물질이 40조 규모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확정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R&D에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 후에 현재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오면 들어가는 게 나은 걸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움직여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분할 매수, 분할 그렇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와야지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에 라이브 방송 켜드릴 테니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이제 매수가, 2차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손절가는 어디로 잡는 게 좋은지 자세한 전략 브리핑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처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팍스 통신망 계속해서 문 열려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자세한 전략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헤드라인으로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삼성 SDI가 제너럴모터스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잠잠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삼성 SDI였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금 투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님, 이 제너럴모터스와 손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조금 크게 키워보겠다라는 움직임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을 하면서 미국 인디애나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본인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모멘텀도 있어요. 어떤 모멘텀이냐면 그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여주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삼성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사업성의 확산,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잠식시킬 만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삼성 SDI가 글로벌 배터리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또 큰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딱 30%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주가 계속 흘러내렸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이제 최근에 삼성 SDI를 비롯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지털이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유일 에너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가볍게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이전에 이제 좀 매물대 구간들이 조금 충분히 소화가 되기까지는 이제 이 양봉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이제 그 위쪽의 매물들이 좀 두껍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올라가 주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유일 에너테크 말고도 이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이슈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밀착 종목 한 종목을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하면 또 전고체 배터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가 워낙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까지 배터리 3사는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장격인 종목들이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조금 더 힘있게 올라오려는 모습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일 에너테크 관련주의 흐름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가벼웠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힘있게 올라오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또 클 것이다라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위로 매물대 구간이 조금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기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밀착 종목, 그럼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밀착 종목, 그러면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일까요? 아니면 변동성이 뭐 덜 큰 종목일까요? 매물대가 없는 종목일까요? 질문이 쏟아졌죠. 질문이 쏟아지는데 이제 뭐 전고체를 오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전고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어요. 그동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수익성이 있는 종목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가 가지고 온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 사실 좀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장주라고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종목이 맞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황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액체 전해질,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 기존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은 액체였어요. 그러니까 액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열 전도율이 좋아서 폭발 그리고 이런 이제 화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조금 취약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액체성 물질을 고체로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열 전달률 이런 부분에서 화재 위험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소재이다 보니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또 꿈의 배터리, 충전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도 긴 이런 꿈의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 그러니까 즉 그 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 필수 제품인 이제 황화 리튬을 이제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과 같은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세가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이제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과 수익성에 연관이 있는 이런 대장주를 공략해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는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만든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이제 상승 반전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줬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돌파를 바로 해주진 못하고 이런 눌림 구간을 좀 버티고 눌림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같이 붙어주면서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상승 추세로의 반전 시도하는 이제 초입 구간에 있다 보니까 삼성 SDI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재료들이 부각이 되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좁혀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지금 N자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N자 모양을 만드는 이런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꼬리 달리면서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런 위치, 이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보면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지지를 잘 받아주는 이런 저점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놓고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손익비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힌트도 많이 드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그 종목이구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언급드리지 못했던 기타 다른 전략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정 테마 안에서 관련주들을 찾아봤을 때 진짜 관련주를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밀착 종목 진짜 배기 관련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소재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의 이 흐름으로서 대전격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조금 상승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돌파하려다가 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N자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 하루 대표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매에 대한 강의는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11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죠.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 이런 매매에 대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까지 밀착 취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현대차와 관련된 얘기 저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현대차가 발표한 중장기적 전략인 현대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 자체적인 운영 체제를 갖추겠다. 그에 맞춰서 내가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금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의 포부가 담긴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뭐 이런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종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체 운영하는 OS와 앱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이런 소프트웨어 OS를 개발을 하고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도가 현대차가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회사가 원하는 플랫폼에 특화된 레벨 4 이런 그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요구를 하면 현대차가 그거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파운드리 방식으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은 현대차와 관련돼서 자율주행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제가 또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종목들이 또 많이 바닥에서부터 꿈틀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 특징주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관련주를 보려고 했는데 현대차가 먼저 눈에 띄어서 현대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랙 먼데이죠. 지난 이제 8월 5일 월요일 시장 급락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금 추세를 만들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충분히 이제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조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전 고점까지 또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도체 어렵고 2차 전지 뭐 아직 주도 섹터로만큼의 움직임 보여줄 수 없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은행 그리고 뭐 이런 기업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섹터들이 또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 현대차는 대표적인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를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 종목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밀착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밀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대웨이를 발표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뭘까를 들여다본다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만나보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SDV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테슬라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선도적인 움직임 보여주려고 하는 현대차입니다.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의 움직임 당연히 저희가 빼놓지 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시다시피 현대차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갈 만한 인내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밀착 종목으로 가져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미 밀착 종목 하나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코리아 FT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우리가 같이 챙겨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밀착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이 안에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밀착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힌트를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특징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이제 주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이 기업이 이미 현대차와의 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이력이 있고 이를 공식 제품으로 채택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어떤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기까지 굉장히 또 큰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 같아도 지금 당장 자율주행 차가 나와서 한번 타봐라 하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계속 그쵸? 핸들을 잡게 될 것 같고. 계속 핸들을 잡게 되고 이제 뭐 계속 긴장 상태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시행착오와 검사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법안 규제들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 남아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고도화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시장에서 차량에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종목명을 이야기를 할 뻔을 했어요. 큰일 네, 납니다. 당황했네요. 자, 뭐 다행이고요. 자, 그다음 차트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추세에 뭐 그닥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상장 이후에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얼굴을 들이미는 이제 장기 평선 위로의 그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을 조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아직도 바닥 구간이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턴 어라운드 하면서 장기 평선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지금 4,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손절가 잡기도 굉장히 짧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위쪽으로 더 강하게 열려 있고 그다음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붙었을 때 또 힘은 있을 때 또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셔도 되지만 뭐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얼만큼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는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오늘도 자세한 전략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자세한 전략 3가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표님의 마지막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짚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모멘텀이 같이 조금 작용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사업 내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중요해질수록 이 기업에 대해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래도 아직까지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가 성공을 한다면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 QR코드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